지난달에 뵌 분들도 여기 꽤 많이 계시죠? 저희 시애틀에서 한번 만났었는데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예정이 없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그냥 저는 미팅을 참석하러 왔는데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정이 없이 나왔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옥 리더님 어디 계시죠? 아까 어디 계시는데? 예. 꼭 저기 뭐죠? 몸의 병도 다 나시고요. 마음에도 꼭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소개 동영상 보니까 멋있죠? 제가 원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몇 년 전에는 제 직업이 이제 세탁소 헬퍼였습니다. 주인도 아니고 그냥 최저임금 받는 그냥 캐나다에 이민을 잘못 가서 그냥 생각 없이 갔다가 완전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낮에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또 밤에는 일식집에서 새우도 까고 또 일요일날 주말에는 또 공원 다니면서 깡통도 줍고 깡통 하나에 5센트씩 돌려주니까 그것도 하루에 한 100개 줬으면 꽤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5,000원씩 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참 제가 좀 심각한 이제 상황까지 갔어요. 야, 이거 나이가 이제 자꾸 차지고 나이가 자꾸 흘러가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나이가 자꾸 많아지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 캐나다라는 참 희한한 사회 구조 속에서 언어 장애인의 이 신분을 가지고 진짜 언어 장애인이죠. 제가 맥도날드 가서 그때 냉커피 플리스 했다가 도저히 커피를 계속 못 마셨거든요.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냉커피 플리스 그랬다라는 거를. 그래서. 커피라 그러면 또 얘네들은 못 알아들어요. 또 커피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사람이 한국에서 성공한, 그러니까 자리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한국에서 증권회사만 12년 근무하다가 그러니까 외국을 간 상태에서 뭐 별다른 재주가 없었잖아요, 제가. 기술이, 냉동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차를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없는 지식, 뭐죠? 그런 것만 갖고 갔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데, 43살, 그러니까 이민 가고 이제 6년이 지났을 무렵에, 제가 우울증이 심각하게 왔습니다. 아까 우리 김명우 리더님은 암에 걸리셨다는데, 저도 암이었어요. 이 정신적인 암에 걸렸었어요. 도저히 이게 회복이 안 되는 심한 우울증,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뭐 만나봐야 뭐 요새 뭐 해요 듣는 소리도 싫고 뭐 하세요 물어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아예 안 만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거 너무 구차한 거 아닌가? 사는 게 그냥 이민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한 이상 그냥 여기서 그냥 너무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고 그냥 정리를 해버릴까 싶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6년이 흘러서 이제 43살이 됐을 때, 이민 가서 43살이 됐을 때,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제 제 인생에 선택을 해야 될 기로의 순간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가져간 돈들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생에 이제 제가 이게 시험지를 하나 받았던 거예요. 시험지를. 자, 당신이 이제부터 이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정답을 찍으셔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는 이 한 문제로 결정이 납니다. 1번,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항복하고 그냥 한 달에 한 200만 원 받는 직장을 구한다. 1번은 도저히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한 달 생활비가 최소한 400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족에서 살려면 200만 원 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점점 갓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답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내가 일하던 가게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그 가게를 인수한다. 야, 평생을 빨래를 하면서 산다? 한 달에 한 300만 원 버는, 그것도 생활비가 안 나옵니다. 그것도 답이 아닌 것 같고. 세 번째, 그냥 이대로 산다예요. 할 수 없다요, 이제는. 도저히 찍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제 찍을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답이 아닌 것만 3개가 딱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찍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모르겠다 그러고 시험지를 딱 덮는 순간,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험지를 딱 덮는 순간에
뒷면에도 4번 문제가 있는 거예요. 4번이 있는 거예요. 아메이라고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이상훈 사장님이 밴쿠버에 놀러 왔다가 저한테 4번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선택을 하나 놓고 가신 거예요. 아, 이게 시험지 뒷면에 또 하나의 답이 있네? 1, 2, 3은 확실히 아니고 4번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세 개, 너무 확실하게 안 되는 세 개보다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4번을 그냥 찍었어요. 그리고 4번이 정답이길 바라면서 그냥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꽤 흘렀네요. 이제 한 7년 정도가 됐고요. 그날 가입을 하고 이제는 진짜 이건 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꿈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저와 저희 가족의 생존에 관련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을 찍고 그 상황을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야, 그러면 아메이 사업으로 캐나다에서 성공을 한다. 이게 상황을 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것도 사실은 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SP 이상 해본 아무도 없었고요. 책도 테이프도 하나도 없었고요. 저한테 사업을 전해준 우리 이상호 사장님은 한국에 계시고요. 전 영어 안 되고요. 어떻게 가입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제품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맞춰놓고 그 상황에 맞춰보기로 했어요. 제가 한번. 내가 원하는 상황이 뭐냐? 3년 동안에 다이아몬드가 돼보자라고 전 상황을 맞춰버렸습니다. 그냥 3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난 돼야 되겠다. 우리 이상호 사장님 책을 2권을 주고 가셨거든요. 그 책을 보니까 다이아몬드라는 게 여섯 나이를 독립시키면 된다 그러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북미에서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굉장히 성공한 레벨이라고 그러고 그럼 다이아몬드가 되긴 돼야 되겠는데 3년 이상은 못 끌겠다. 왜? 더 이상 버틸 경제 돈도 없고 3년에서 안 될 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에따 모르겠다. 군대 갔다고 생각하고 3년 그냥 무조건 에따 박아버리자. 그러고선 3년을 박았어요. 그리고 그날이 2002년 9월 5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회사에 전화 걸어서 나 가입하고 싶은데 스폰서를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한국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한국 사람 없습니다. 에? 그러면 중국 사람 괜찮겠네요. 저보고. 왜요? 그랬더니 비슷하게 생겼지 않냐.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빨리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분이 서로 좀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이제 해가면서 오셔가지고 가입을 시켜주고 326만 7,125번이라는 회원번호를 받아 들고 저를 가입시켜준 중국 분은 이제 집에 가시고 저는 그날 밤에 백지를 딱 하나 놓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2년 9월 5일 날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 나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 적어 올라갔어요. 2005년 9월 5일 날, 나 회계년도가 언제인지도 몰랐으니까요. 2005년 9월 5일 날, 3년 뒤 정확하게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2004년 9월 5일까지는 세계는 독립을 시켜야 되겠네. 에메랄드가 돼야 되겠네. 그러려면 내년에 루비나 플래티늄은 돼야 되겠네. 그러려면 6개월 뒤에 SP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6개월 동안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해봤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죠. 상황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도저히 안 될 이야기지만 우리 이상호 사장님은 계속 한국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그러고 서로 안 될 것 같게 서로 안 된다는 거는 서로 알고 있었지만 상황을 이렇게 맞춰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였어요. 잘 되면 성공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SP 목표를 잡고 6개월 뒤에 회원을 4, 50명의 IBO를 만들지 않으면 SP가 의미가 없는 또 SP가 될 것이고 성장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제부터 내가 그러면 사업 설명을 뛰어다녀야 되겠네.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아는 사람들 초대해서 정말 그 초기의 사업 설명이 얼마나 가관이었겠습니까, 제가. 책 2권 본 걸로 이제 하고 다녔으니까요. 보드 이제 사들고 다니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7, 8명이 가입이 됐고요. 첫 달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홈미팅을 시작하고 이제 처음에 첫 미팅이 2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미팅.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아무도 안 오고 그 다음 주에 한 2, 3명 또 오고 이런 식으로 홈미팅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3달, 4달이 흘러가면서 정확하게 6개월 뒤에 SP가 되고 회원이 50명이 됐고요.
1년 뒤에 루비가 되고 바로 한 달 뒤에 더블 루비가 되고 그 1년 뒤에 에메랄드가 되고 그 다음에 정확히 2005년 9월 1일자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네. 상황은 내가 규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똑같은 밴쿠버를 누구는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아주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 아메이를 내가 내 인생을 건 하나의 대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되면 좋고 안 되면 많은 그 정도의 사고로 볼 것인지 상황은 내가 규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죠. 이걸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피하고 이런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가다 보니까 이걸 안 했으면 만날 수 없었던 너무나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고 정말 사람 부자가 됐다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또 한 번의 또 성장을 위해서 이제 올해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또 그동안 또 7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밴쿠버를 40여 회를 출동해 주신 우리 이상웅 사장님, 이진아 사장님, 여러분 한번 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에서 밴쿠버라는 도시를 비행기로 1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를 여기서 제주도도 아니고 여기서 거기를 40여 번을 오고 가면서 여기까지 키워준 또 우리 스폰서님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또 저도 그거를 도움을 받았으니 많지. 또 저도 요즘은 좀 시애틀에서 요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밴쿠버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는 시애틀입니다. 그 중간에는 사람 사는 데가 없어요. 딱 밴쿠버라는 도시가 있고 사람 사는 데가 없다가 차로 한 4시간 가면은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고 또 동쪽으로는 차로 한 13시간 가면은 캘거리라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곰 있고 뭐 쥐새끼 있고 노루 있고 이래요.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요즘은 시애틀 저도 지금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여기 오기 전날까지 시애틀에 1년에 그러니까 한 11개월 동안에 저도 한 70회 정도를 매주 왔다 갔다 합니다. 매주. 그러면서 좀 시애틀에서 또 좋으신 우리 또 리더분들 많이 만나 뵙고 그분들하고 더불어서 저도 이 아메이 사업이 우리 삶에 참 제가 이게 오늘 오다 보니까 참 꿈 같아요. 왜냐하면 저 지금 패션 멋있죠. 옛날에는 제가 패션만 중요시했는데 요즘 패션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오면서 저희 어머니를 뵈러 왔어요. 저희 부모님을 뵈러 왔는데 한 달 동안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안식월 이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오면서 보니까 저희 형들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저희 형님들 다 성공한 직장인들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막내고요. 그런데 같이 서울에 사시는 우리 형님들보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제가 어머니를 더 많이 뵈요. 더 오래 뵈요. 전 한 번 오면은 2주씩, 3주씩 있다가 가니까. 저희 형님들은 한 달에 한 번 갔다가 그 다음날 또 내려가셔야 되고. 성공한 직장인이시거든요. 아무리 성공하셨지만 직장인이시거든요. 그리고 아마 생활비도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것 같고. 어쨌든 정말 정신적인 암에 걸리고 진짜 어떻게 탈출할 수 없는 정말 깜깜한 박스 안에 갇혀있는 그런 쥐새끼 같은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상우 사장님이 던져주고 형 여기서 한번 아메이 한번 해보면 어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책을 보고 그 말 한마디가 그 깜깜한 박스 안에 쥐새끼처럼 들어있던 저한테 바늘구멍이 하나 뻥 뚫린 것 같아요. 어디선가 빛이 하나가 쫙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아주 작은 구멍인데 내가 막 손이 피가 나도록 긁으면 빠져나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작은 구멍.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밖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밖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했고 구멍이 있다는 얘기는 구멍을 키우면 뚫린다는 얘기거든요. 막 팠어요.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왔고요. 앞으로 제 삶에 이 아메이라는 사업이 얼마나 더 멋진 일을 가져올지 또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55가 되고 60이 되면서 아까 우리 리치티 보스 회장님, 또 우리 윤희 이사님, 박규영 리더님, 훌륭하신 리더님들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젊어지고, 더 있어지고, 더 에너지 있고 그런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내년 3월 정도에 다시 올 것 같고요. 이번 한 달 동안은 아마 저희 어머니랑 함께 아마 같이 편안하게 있다 갈 것 같고요. 내년 3월에 올 때는 지금보다 다 두세 칸씩 다 레벨업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